내 이름은 이주인 시교. 죄 없는 이의 존엄성을 짓밟는 인간 말종들에게 생지옥을 보여준다. 그게 나의 생업이다. 내 사무실을 방문한 자는 다들 가슴에 원한을 품고 있다. 그럼 이야기를 들어보자. 네, 우리 양조장을 파괴하고 가족까지 살해한 그 노숙자들을 지옥불에 떨어뜨려 주세요. 의뢰인의 얼굴에서 눈길을 끄는 건 움푹 패인 부분이다. 저 머리에 움푹 파인 거 상당히 강한 힘으로 맞은 듯한데 부상이 골격까지 망가뜨렸어. 저희는 사와자키 주조라는 역사 깊은 양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놈들이 통에 오물을 넣어서 의뢰인의 집안은 대대로 양조장을 경영해왔다. 술은 살아있는 거다. 공기를 잘 넣어줘야 해. 네? 현 사장은 의뢰인의 아버지로 지역에서는 명품 술을 빚어내는 양조장으로 유명했다. 그들의 자랑은 몇백 년을 이어내려온 술통. 이 요시노스기 술통은 사와자키의 가보야. 알겠습니다. 잘 지킬게요. 의뢰인은 어렸을 때부터 양조장이라는 가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 역시 사와자키 씨는 술이 최고야. 그렇지? 우리 집 술 진짜 맛있나 봐. 그렇대도 할아버지랑 아빠가 열심히 일한 덕분이지. 자기 집에서 만드는 술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정말 좋았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때 주저없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게 하는 우리 집 술을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술 장인이 될래.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기뻤다. 술은 온도 관리가 생명이야. 온도계가 만능이 아니야. 감각으로 알 수 있어야 해. 알겠어. 그래서 지식과 경험을 최선을 다해 아들에게 전수했다. 사와자키 주조는 근처로 배달도 했다. 안녕하세요. 사와자키 주조입니다. 사와자키 씨, 늘 고생하네. 이걸 하루 만에 다 마시는 거야? 스릴 있네. 한 달치입니다. 사와자키 주조 술은 특별하지. 안 그런가 교코? 정말 그래요. 올해 술도 참 맛있다고 사장한테 전해주게. 네, 감사합니다. 사와자키 주조의 술은 고객들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받고 있었다. 사와자키 씨, 결제하러 왔어. 코토게 씨, 여기까지 다 오시고. 그런 사와자키 주조에는 술통과 더불어 한 가지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었다. 이거 서양에서 온 컵인가? 맞습니다. 이거 순금이에요. 엄청난 걸. 그리고 이 술잔은 대대로 사와자키 주조에 물려내려온 것이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나타났다.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랑할 건 손님을 기쁘게 하는 술 맛이지. 그렇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건 좋은 술과 손님의 미소라고, 코토게 씨. 그렇게 자신하는 부모님의 얼굴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그런데 그런 평화로운 날들은 갑자기 무너지게 된다. 피곤하네.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영업시간이 끝나서요. 그 시작은 영업시간이 지난 뒤에 나타난 남자들이었다. 멍청하긴. 우리 손님이 아니고 여기 엄청난 술잔이 있다며. 일단 공짜 술 좀 줘봐. 그 남자들의 복장은 불황자인 듯 지저분했다. 갑작스러운 일에 의뢰인 가족은 당황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사람들이 돌아가 주게. 바로 다음 순간이었다. 시끄러워! 이놈은 잠이나 자라 평생. 남자가 금속 배트로 아버지를 세게 내리쳤다. 아빠! 머리가 깨진 아버지는 그대로 쓰러졌다. 그리고 아버지는 쥐어짜듯 힘겹게 내뱉는다. 둘 다 난 됐으니까 도망쳐. 경찰 불러. 참 시끄럽네, 술쟁이가. 한 방 더 간다. 놈들은 너무나도 무자비했다. 놈들은 악랄 그 자체였다. 지금부터 즐거운 잔치다. 분위기 처지니까 너도 죽어라. 이어서 어머니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그걸 보고 의뢰인이 움직인다. 이번엔 술쟁이 아줌마다! 엄마를 지키려고 그 공격을 머리에 정통으로 맞고 말았다.
영 좋지 않은 부분에 맞았던 듯하다. 눈앞이 흔들려. 강한 충격으로 그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졌다. 그리고 의뢰인이 다시 눈을 떴을 땐 놈들은 아직도 양조장에 있었다. 맨날 마시던 싸구려 술보다 100배는 맛있네. 아이, 금잔으로 마시면 같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놈들은 제멋대로 대병을 열어 예? 안 떨어질걸? 아마. 그 금잔으로 마시고 있었다. 게다가 놈들 옆을 보고 의뢰인은 순간 숨을 멈췄다. 왜냐하면 반죽음 상태인 부모님이 널브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의뢰인은 바로 달려가려고 했다. 하지만 머리 부상 때문인지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럼 얘네들 없애버리고 한숨 잘까? 그리고 놈들이 의논하기 시작한 건 의뢰인 가족들의 처리 방법. 술에 꽤 취해 있는 모습들이었는데 남자 하나가 경악스러운 말을 한다. 네들 그거 아니야? 술통은 말이야. 빠지면 죽는다. 니온수는 양조법 특성상 술통한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당히 높다. 전에도 안으로 떨어진 직원이 산소 결핍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진짜 죽는지 이 늙은이들로 확인해보자고. 겨우 숨만 붙어 있는 두 사람에게 반응할 힘 같은 건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비극은 시작된다. 먼저 한 마리. 여사 아줌마도 슈!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술통에 놈들은 부모님을 던져 넣었다. 의뢰인에게 그건 생지옥이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필사적으로 부모님을 도우려고 애쓰는 의뢰인. 한 개라도 해서 술통 이산화탄소를 빼면 산소 결핍은 피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작은 창문을 열었다. 하지만 의뢰인의 이러한 노력은 한 발 늦고 말았다. 두 사람은 산소 결핍으로 이미 의식을 잃었다. 에이, 근성 없네. 더 버틸 수 있잖아, 아줌마 아저씨. 그런데 진짜 죽긴 하네요. 그리고 놈들은 이승을 떠나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비웃었다. 두 사람이 죽었으니 다음 순서는 의뢰인이었다. 이제 이 망할 애송이만 남았네요. 하지만 그 리더 격인 남자가 제동을 걸었다. 잠깐만. 술 마셨더니 오줌이 말이 없네. 예? 진짜요? 이 안에다 할까? 어차피 쓰레기 같은 술은 마시지도 못하는데. 아, 그거 좋네요. 그리고 사람 죽이고 사는 오줌은 특별하다니까. 진짜 죽이네요. 놈들은 사와자키가에서 대대로 소중히 관리해온 술통에 볼일을 봤다. 그건 의뢰인뿐만 아니라 조상님까지 모독하는 행위. 움직일 순 없었지만 의뢰인은 울부짖었다. 그리고 볼일을 다 본 놈들은 아, 시끄러워. 그렇게 지옥에 빨리 가고 싶냐? 이건 와. 의뢰인의 몸을 들어올렸다. 그리고 반동을 주어 오물이 섞인 술통에 의뢰인을 던져 넣었다. 술통 안으로 들어가자 바로 숨쉬기가 어려워져 의식이 멀어져 간다. 이대로 가면 부모님처럼 술에 잠겨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의뢰인을 두고 노숙자들은 술통과 가게에 불을 지르고 있었다. 오케이, 이걸로 증거인멸 끝이다. 이건 순금이니까 몇 백은 받을 수 있겠지? 너나 가립시다. 완전 범죄를 꾸몄다고 생각한 놈들은 한껏 신나서 가게를 뒤로 했다.
물의 배들은 다 정리됐다고 생각했다. 난 안 죽어. 하지만 의뢰인은 아직 의식을 잃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까 의뢰인이 환기하려고 연 창문, 그 덕분에 술통한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진 것이다. 그리고 마비된 몸으로 술 속으로 가라앉지 않은 건 아빠, 엄마, 밟아서 미안해. 먼저 간 부모님이 그의 발받침이 되어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뢰인은 살아남기 위해 각오를 다진다. 아빠, 엄마, 두고 가서 미안해. 이 원수는 내가 꼭 갚을게. 그는 부모님의 시신을 받침대 삼아 통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부모님을 불구덩이 속에 남기고 나왔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의 원수를 갚겠어. 절대 용서 못해. 그리고 화염에 휩싸여 사라지는 역사를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그는 양조장을 빠져나왔다. 화상은 생명에 지장이 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두부 손상이 심각했다. 절대 안 죽을 테다. 의뢰인은 일주일간 사경을 헤맸다. 안타깝게도 사와자키 주조는 전소했다. 아무것도 안 남았어. 그는 사랑하는 가족도 몇백 년을 이어온 양조장도 전부 잃고 말았다. 경찰도 조사에 나섰지만 그걸로 분노가 가라앉을 리가 없었다. 그 지저분한 행색에 쉰내까지. 놈들은 분명 불황자야. 나도 찾아봐야겠어. 그러한 단서를 가지고 그가 도달한 곳은 노숙자라면 이 근방에 많이 있어. 구류가의 뒷골목이었다. 물 마실려, 젊은이? 성한 곳이 없는 몸으로 뭐하러 왔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 말이지. 자네만 좋다면 무슨 사정인지 말해주겠나? 그리고 의뢰인은 그곳에서 뒷골목의 장로와 우연히 마주쳤다. 장로를 믿을 수 있겠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모든 것을 털어놨다. 가족의 원수를 갚는다. 그럼 살인범이 될 텐데. 각오는 이미 했습니다. 이 손이 더러워진다고 해도 놈들은 용서 못합니다.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소개해주지. 악인에게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남자한테. 그렇게 장로가 의뢰인에게 날 소개했다. 이야기를 마친 의뢰인은 갑자기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박았다. 당신이라면 그 어떤 악인이라도 벌을 받게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부디 부모님의 그리고 조상님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사와자키 씨. 나에게 간청하는 그 목소리엔 소중한 것들을 전부 잃은 비통함과 범인들을 향한 증오가 담겨 있었다. 그때 의뢰인의 얼굴이 원한으로 뒤덮였다. 우리는 선조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긍심을 가지고 소를 빚어왔습니다. 그런데 놈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술통에 빠뜨려 죽이고 오줌까지 넣었다고! 그런 쓰레기 자식들에게 사랑할 자격 같은 건 없는 거잖아! 그건 사랑하는 가족을 그리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짓밟힌 남자의 비통한 울부짖음이었다. 그의 손에는 매일 나무 작대기를 꽉 쥐어서 생긴 듯한 두꺼운 굳은 살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사와자키가의 분노, 이 이주인이 책임지겠습니다. 저희는 맛있는 술을 만들어 왔을 뿐입니다. 이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바로 고문 솜리의 사명이다. 놈들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 실례합니다. 예상외의 인물이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다. 모습을 드러낸 건 아모구미의 고토게와 뒤에 있는 저건 스나가인가? 오랜만입니다. 이주인 나리. 일단 목소리로만 인사하고 나중에 뵐게요. 영문을 모르겠군. 스나가 볼 일이 있으면 앞으로 나와라. 캬, 목소리 들었다. 술을 했네. 그리고 스나가가 술 한 병을 내밀었다. 나리, 사와자키 술 가져왔습니다. 한잔 하실래요? 오늘 별자리 운수는 섬이 술은 넣기 할 팀이랍니다. 나도 사와자키 술은 몇 번인가 마신 적이 있다. 역시 맛있군. 단맛이 맴돌면서 산뜻해. 이 술도 갑자기 귀해져 버렸죠. 그러자 고토게가 입을 열었다. 이주인 나리, 사와자키 주조이를 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암호금이가 범인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알려주러 왔나? 그렇다면 수고는 좀 덜겠군. 난 녀석에게 날카로운 눈빛을 보낸다. 살해당한 아저씨한테 암호금이가 신세를 꽤 졌거든요. 날 진정한 술꼬래로 만들어줬더랬죠? 술고래로 만들어준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다만 뭐 상관없겠지. 그리고 아들인 사와자키 타카히로는 제 친구였습니다. 신참 시절에 말도 안 되는 술 심부름을 하게 되면 사와자키는 몇 번이나 어려운 부탁을 들어줬죠. 나으리, 그 범인을 저희한테 넘겨줄 일은 절대 없겠죠? 있을 리가 없잖아. 난 그 아들한테 직접 의뢰받았으니까. 참참참해서 치면 넘겨주는 건요? 안 된다고 했지. 빨리 범인이나 말해. 왜 매번 이런 식이지? 이번 일의 주범은 하토리라는 남자였다. 이제 그만 와라. 시끄러워 임마. 놈은 폭행죄로 체포되어 반년 전에 출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놈은 일을 하지 않았다. 도둑질이랑 술은 세트라니까. 죽이네요 아토리 씨. 결국 노숙자들을 데리고 범죄를 일삼으며 살았다고 한다. 놈들이 사와자키 주조를 노린 이유는 금으로 만든 잔. 저 잔 귀한 거라던데 술도 마실 수 있고 일석이조잖아. 그저 금부치와 술이 탐났을 뿐이라고 한다. 그 조직이 몸집을 키우고 있는 원흉은 하토리입니다.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돕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코토게는 놈들의 소굴을 알고 있다고 했다. 코토게가 안내한 곳은 뒷골목에 있는 폐건물이었다. 여기가 놈들의 아지트입니다. 스나가, 하토리는 내가 데려간다. 알고 있겠지? 예. 인원수는 충분하니 루카와는 고문 준비에 집중하게 두었다. 덤벼라 이 자식들아! 안녕하쇼. 속이 좁아서 사람 죽이는 성격입니다. 뭐 하는 놈들이야? 그딴 성격이 어딨어? 안으로 들어서자 하토리와 그 수하인 노숙자들은 살기등등하게 이쪽을 노려본다. 노숙자들이 무기를 손에 든다. 이놈들이 무기를 든 순간부터 봐주는 건 없다. 다음 순간 이미 코토게가 달려들고 있었다. 더러운 욕구 풀자고 죄 없는 장인을 공격하지 말란 말이다. 그리고 일말의 망설임 없이 한 놈의 배를 푹 베어낸다. 저 힘찬 기배 전부 다 세련됐어. 성장했군. 암호구미를 덮친 여러 전쟁으로 실력을 갈고 닦은 모양이군. 스나가로 놈들을 해치우고 있었는데 이런 마가이. 아, 보스다. 사람 열받게 하는 면상이네. 약속을 깨고 놈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 얼토당토하는 짓을 구상하기 시작한 것 같다. 일이 이렇게 되면 녀석의 모가지를 꽉 쥐어야 한다. 이봐 스나가, 이 이주인과 한 약속을 깨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아, 잘은 모르지만 상당한 스릴을 느끼게 될 거라는 건 알 것 같네요. 그제서야 녀석은 얌전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했다. 떨거지들은 암호금이가 정리해주면 딱 맞겠군. 자, 단죄의 시간이다. 고문 소믈리에는 교도소행 같은 시시한 판결은 내리지 않는다. 난 하토리의 몸뚱아리를 확보하기만 하면 된다. 사와자키 주조의 원한을 시원하게 풀어주십시오. 물론이다. 남은 놈들은 암호금이에게 맡기지. 잔당은 암호금이가 처리해줄 모양이다. 그리고 난 하토리를 고문실로 옮겼다. 펄펄 끓인 술입니다. 쓰레기가 지르는 비명은 왜 이리 귀에 거슬리는 걸까? 닥쳐라 이놈! 일단 머리카락을 잔뜩 잡아채서 뽑아주었다. 그리고 난 놈에게 후회하는 마음이 있는지 묻는다. 네 놈은 서리 사육을 채우기 위해 양주장을 습격해서 가족의 목숨과 그 역사를 짓밟았지.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나? 하지만 놈의 입에서 나온 건 역겨운 대답이었다. 약한 놈한테 내가 원하는 걸 빼앗는 게 뭐가 나빠? 별 시답잖은 역사를 그래 귀하게 여기려니 결국 사랑하는 술통에 빠져서 죽었으니까 감사해야지. 닥쳐라 빡빡이. 귀 썩겠다. 날 열받게 했으니 머리통도 주물러줬다. 이 루저 자식, 당신은 감옥에 들어가세요.
루카가 놈을 특제 케이지에 던져넣었다. 루카가 리모컨을 조작하자 스위치 온. 쇠사슬과 훅에 매달린 케이지가 이동하기 시작한다. 이동한 놈의 아래에 흐르는 건 오수. 우리를 내리겠습니다. 그만해! 냄새나! 뭐야 이거 예체! 그리고 우리는 케이지를 오수에 담갔다. 냄새나! 이건 이탈리아의 공개 처형 방법인 톰칼을 개조한 것. 본구장에서는 사용은 아니지만 난 물러터진 사람이 아니다. 일단 양껏 오수를 맛보게 해준다. 방치하면 물론 놈은 기운이 빠져 의식을 잃는다. 지독하네요. 이 자식한테 딱 어울리는군. 심폐소생 들어간다. 그건 물론 목숨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고통을 연장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의식이 돌아오면 다시 오수에 담근다. 이제 그만해! 제발 멈춰! 무슨 소리야? 좀 버텨봐. 네, 7번째 다이빙입니다. 이걸 몇 번이고 반복한다. 그리고 10번째 숨을 돌려놓으니 살려줘! 자수할게!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게! 제발! 놈은 간절하게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물에 들어가기 싫은가? 뭐야 이거! 성냥 준비 오케이입니다. 내가 놈에게 뿌린 건 라이터용 오일. 루카가 불을 붙이자 물에 넣어줘 물에! 활활 타는 불이 붙은 놈은 제 발로 케이지에 들어갔다. 뭐냐? 역시 오수에 들어가고 싶은 거냐?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을 때까지 오수에 절였다. 그리고 그걸 다시 반복한다. 지옥 넘어 지옥이다. 살아났습니다, 선생님. 생명력이 질깁니다. 그러자 숨이 넘어가게 생긴 놈이 살려줘 부탁입니다. 한계에 다다른 상태로 목숨을 구걸한다. 그 모습을 마주한 나의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살려달라고? 쓰레기 놈이 쓰레기 물속에서 죽는 건데 감사해야지. 근성 있는 이놈은 물론 잘 버틸 수 있겠지. 그럼 좀 즐기게 해줘라. 이 지옥을 10번 더 반복한 후에 놈은 외마디 비명을 남기고 죽었다. 그 후 그 노숙자들은 암호우금이가 숙청했고 금자는 의뢰인의 품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번 의뢰는 끝이 났다. 아버지, 어머니, 반드시 양조장을 다시 세울게요. 그러면 분명 사와자키의 수를 부활시킬 거라고 난 믿고 있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